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 인터럽트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럽트가 뭐다, 뭐 이런 설명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요, 간단한 실습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뭐 빨간색 LED냐, 녹색 LED냐, 뭐 색깔이 중요하진 않지만 구분을 할 때 제가 색깔로 이 LED, 저 LED 하는 것보다는 빨간색 LED, 녹색 LE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구분이 명확할 테니까 제가 색깔로 얘기를 할게요. 자, 빨간색 LED는 지금 13번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13번이 우리가 하이 또는 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데 13번 핀에 지금 이쪽 LED 짧은 다리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번 핀이 저항 거쳐서 LED 긴 핀, 플러스 핀 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3번이 하이 출력이 나올 때 LED가 켜지도록 이제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회로를 구성하죠. 녹색 LED도 마찬가지 그라운드 고정되어 있고 8번 핀 출력이 하이일 때 불이 들어오는 LED 구조네요. 자,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 선, 5V 선과 파란 선이 연결. 그래서 2번 핀의 전압은 5V 하이.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하이, 떼면 빨간 선과 파란색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파란색 선은 2번에서 나온 파란색 선은 저항 거쳐서 그라운드로 쭉 이렇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동작을 시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동작, 빨간색 LED를 1초 동안 온, 1초 동안 오프를 반복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아두이노 수업하면서 제일 처음에 봤던 예제 13 디지털 라이트 13번 하이 딜레이 1000 디지털 라이트 13번 로 딜레이 1000 이거 루프 함수 안에 있으면 계속 껐다 켰다 반복했었잖아요. 그 동작을 하면서 빨간색 LED는 그렇게 동작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녹색 LED는 어떻게 동작시키고 싶냐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불이 켜지고요. 누르지 않으면 꺼지게. 자, 이 빨간색 LED는 자동이야. 스위치에 상관없이 껐다 켰다를 자동 반복하고 이 녹색 LED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 들어오고 스위치를 떼면 꺼지고 빨간 LED는 계속 자동으로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페이지 가서 코드를 보죠. 자, 일단 이거 써놓은 거 지우고 자, 뒤에 페이지 가서 코드를 보시는데 일단은 쪼개서 봅시다. 쪼개서 동작 1 구현하는 거. 그래서 RLEDP는 13번, 13번은 출력 모드, 13번 핀 하이, 13번 핀 로 해서 이거 실행시켜 보면 빨간색 LED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겠죠. 뭐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을 해보자 했는데 굳이 확인 안 해도 당연한 거잖아. 우리 뭐 유사한 것들 몇 번 해봤으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녹색 LED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녹색 LED 핀은 8번, 버튼 핀은 2번. 그래서 8번 핀 출력 모드, 2번 핀 입력 모드로 하고 2번에서 디지털 값 읽어서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에 넣고 그래서 스위치가 누르면 하이, 즉 1이 할당되죠. 그래서 녹색 핀 LED가 연결된 핀에다가 1 출력, 하이 출력 해서 불 들어오고 만약에 스위치 떼면 스위치에서 누르지 않으면 2번 핀의 상태는 로가 되죠. 그래서 0 들어와요. 버튼 스테이트에 0이라는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값 출력해라. 그러면 결국 로 출력해서 LED가 꺼지는 이게 따로따로 동작시켜 보면 잘 이제 돌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개별로 구분해서 시켜봤더니 잘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하고 싶잖아. 동작 1이라고 표현했던 거와 동작 2라고 표현했던 거 둘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코드, 자, 동작 1에 해당하는 코드, 동작 2에 해당하는 코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녹색은 동작 1
위한 코드.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같이 섞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업로드해서 실행을 시켜 보자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자, 여기서 잠깐 영상 포즈하고 실습을 해 보십시오. 예. 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 그 다음 얘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조금 어렵긴 한데, 자, 해봤어. 또는 실습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눈으로 봤어. 눈으로 쭉 보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수행이 되겠군. 또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에 저러면 안 될 텐데 막 그런 느낌이 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뭔 소리야? 잘만 되겠구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이제 해봐서 결과를 봤어. 자,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루프 함수 안에 실행 명령이 함수가 지금 여러 개 있고요. 실행 라인이 6줄이 있는데, 자, 1번 실행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금방 끝나죠. 자, 2번 딜레이 1000 하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1초 걸리죠. 그 다음에 3번 코드 실행하는데 금방, 4번 하는데 1초, 그 다음에 5번 하는데 금방, 6번 하는데 금방.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1, 2, 3, 4, 5, 6, 1, 2, 2가 길잖아. 1초. 1, 2, 3, 4, 5, 6, 1, 2, 3, 4, 5, 6. 제 마음 알겠어요? 이런 금방이야. 1, 2, 3, 4, 5, 6. 요런 패턴으로 돌죠. 요런 패턴으로. 자, 말로 떠들지 말고요. 그림으로 그려보죠. 아, 자, 자, 2, 3, 4 하는데 결국은 1, 2, 3, 4 하는데 약 2초가 걸리죠. 그 다음에 5, 6은 금방 할 거고, 또 1, 2, 3, 4 하는데 2초 걸리죠. 5, 6 하고 또 1, 2, 3, 4 하는데 2초가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잖아. 스위치를 만약에 요 타이밍에 딱 눌렀다 합시다. 뭐? 디지털 라이트 하이하고 딜레이 1000 해서 0, 1, 2, 3, 4 어디까지 쉴 거야? 1000까지 쉴 지금 생각인데, 지금 딜레이 1000 해서 1000을 0, 1, 2, 3, 4, 5, 6, 7, 8 지금 그거 하고 딜레이 하고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여기서 눌렀고 여기서 스위치를 뗐습니다. 아, 2초면 눌렀다 떼고 눌렀다 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는 언제 읽어요? 5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스위치는 탁 읽었더니 안 눌렸네. 안 눌렸네. 안 눌렸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가 여기서 떼버렸잖아. 그럼 모르지.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여기서 눌렀다 칠까요? 만약 여기서 눌렀어. 그래서 왜 불이 안 들어오지? 하고 쭉 누르고 있어. 이때 뗐어. 자, 쭉 누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5번이 실행돼서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읽고 6번 실행하지. 그러면 이 타이밍에 딱 LED가 켜지겠네. 녹색 LED가. 그리고 나서 나는 켜졌네 하고 여기서 손을 뗐어. 그런데 뗀지 안 뗐는지 아두이노는 모르죠. 지금 딜레이 1000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막 이거 가운데를 끊어서 보면 1번하고 3번은 워낙 빨리 일어나는 거니까 무시하기로 하고요. 딜레이 1000 요거 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2번 명령어 하고 있고, 여기는 3번 금방 끝나고, 여기서는 4번 명령어 하고 있겠죠. 요 타이밍에는. 그래서 나는 손을 뗐는데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딱 스위치를 읽어보니까 손을 뗐군 하면서 불은 여기서 끄죠. 자, 실질적으로 스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눌렸는데 아두이노가 스위치가 눌렸다라는 걸 인지하는 시점은 여기야. 그래서 불을 여기다 이 타이밍부터 켰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눌렀는데 좀 있다가 켜진 거지. 그 다음에요, 여기서 손을 놨어요. 그러면 바로 꺼져야 되는데 스위치는, 이 아두이노는 지금 딜레이 1000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직 스위치를 안 읽었어. 스위치는 여기서 읽어.
그러니까 여기서 읽고 아 손을 뗐구나라는 걸 이 타이밍에 인지하고 여기서 불을 끄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스위치에서 손을 뗐는데 조금 있다가 불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아, 우리가 원하는 건 누르, 빨간색 LED는 자동으로 켰다가 껐다가. 자, 회로를 다시 볼게요. 얘는 계속 일정한 주기로 1초 주기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2초 주기네. 예,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반복하고, 이 녹색 LED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딱 들어오고 손을 떼면 바로 꺼져야지. 눌렀는데 좀 있다가 켜지고. 그것도 일관성도 없잖아.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거의 2초 지나서 불이 들어오잖아.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스위치를 눌렀다, 이 타이밍에 눌렀다 그러면 누르고 좀 있으면 바로 불 들어올 거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누르면 바로 불 들어오고 누르면 바로 불이 꺼져야 되는데 들쭉날쭉해. 어쩔 때는 운이 좋으면 누르면 좀 있다가 바로 켜지는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 거의 2초 후에 불이 켜지게 생겼어.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까지 것도 동시에 두 개를 다 못하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해결을 할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 또는 뭔가 스위치가 눌렸다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잽싸게 처리해 줘야 되는 이 상황.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인터럽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좀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인터럽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 장 그려볼게요. 요렇게 예를 드는 게 저는 재밌기도 하고 이해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제가 이거 낚싯대입니다. 낚싯대고 쭉 이제 낚시 줄이 있고 뽕돌이 있고 바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뽕돌 무게에 의해서 여기가 줄이 좀 팽팽해지겠죠. 그 다음에 낚싯대 끝은 살짝 좀 휘어질 거예요. 뽕돌 무게가 있으니까. 아유, 그림이. 자, 참 어렵네요. 예, 지우고. 좋아. 바늘 낚싯대는 뽕돌 무게에 의해서 살짝 휘어질 거고, 그 다음에 뽕돌과 낚싯줄 사이에는 뭐 텐션? 예, 이게 일자로 쭉 쓰겠죠. 뽕돌 무게 때문에. 자, 이렇게 낚시할 수 있죠. 예, 소위 말하는 낚싯대를 들고. 그러면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어떻게 알지? 어떤 사람은 이 낚싯대 끝 고기가 물었다면 낚싯대 끝이 깐닥깐닥 할 테니까 낚싯대 끝을 관찰을 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여기 앉아서 이걸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쥐고 앉아서 한 손은 노네, 한 손은 맥주도 마시고 게맛살도 먹고 뭐 뜯어서 먹고 뭐 7살 때 헤어진 순이 생각도 하고 뭐 저놈의 김 부장 직장 상사 흉도 보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고기가 물면 뭔가 여기서 탁탁탁 당기는 어떤 힘이 이 줄과 대로 인해서 제 손에 전달이 되죠. 이렇게 고기가 물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저 이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저 이제 바다에 있고 제가 이제 돌에 앉아서 이번엔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줄도 좀 흐물흐물 물 위에 좀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찌가 있어. 찌가 있고 뽕돌이 있고 바늘이 있어. 그러면 뽕돌과 찌 사이는 이 뽕돌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걸 찌가 버티니까 이렇게 팽팽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줄은 남어. 이런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제가 낚시하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쥐고 있어도 모르지. 손을 쥐고 있어도 자, 어떻게 알아? 고기가 물었는지 이 찌가 쇽쇽쇽 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아는 거지. 이걸 쥐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줄이 남으니까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제가 찌를 관찰해야죠. 그래서 고기가 물었는지 알 수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내가 관찰 내지는 읽어봐야지, 찌를 봐야지, 찌를 바라봄으로써 찌의 움직임을 내가 관찰함으로써 고기가 물었는지를 인지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수업 얘기로 되돌아와서, 자, 고기가 물었다라는 건 사건이에요. 그죠? 고기가 물었을 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인지하는 방식이, 여기서는 외부로부터 나가 누구야? 얘가 CPU지. 얘가 CPU. 얘가 CPU한테 고기 물었거든요 하면서 신호가 오고요. 이 경우는 CPU가 관찰을 통해 사건을 인지합니다. 사건을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네. 자,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우리 회로도를 봅시다. 여기서 스위치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CPU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읽어봤으니까 알지. 그죠? 읽어서 집어넣고 출력하고, 읽어서 변수 할당하고 출력하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엄청 빠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래서 알았던 거야. 이 버튼이 눌렸다라는 걸 CPU가, 이 코드는 지금 지속적인 관찰에 의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사건을. 여기서 사건은 스위치가 눌린 게 사건이야.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CPU가 계속 부지런히 읽었지. 그런데 여기서 CPU가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스위치가 깔아졌는지 안 깔아졌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봤던 방식인데, 인터럽트 방식은 뭐냐? 자, 여기서 신호를 주는 거, 이게 인터럽트라 그래요. CPU한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기요, 사건 발생했는데요 라고 CPU한테 알려주는 거. CPU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맥주 먹고 게맛살 먹고, 맥주 먹고 게맛살 먹고 바빠. 자기 혼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7살 때 헤어진 순이 생각하고 있다고.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요 하고 말을 걸어와요. 이러한 방식이 인터럽트라고 그러는데, 인터럽트를 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 제가 이제 카페도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바빠서 이제 거의 뭐 잘 못 들어가 봅니다만은, 예전에 누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래. 야, 이거를 말로 설명해도 한참 걸릴 텐데 그걸 글로 써서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답을 안 달려다가 이런 식으로 달았네요. 우리 술집 가서 술 한 잔씩 할 때, 소주 한 잔씩 할 때, 어, 소위 말하는 이모가 한가한지 바쁜지 쉬고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이모가 한가한 시간에 저기 이모님, 저희가 필요한 소주가 한 병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지. 그냥 이모 소주 한 병, 소주 1병, 그냥 소리를 지르죠. 그럼 이모 입장에서는 언제 사건이 발생할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사건 발생이 뭐야? 소주 한 병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 게 사건이지. 우리는 소주 한 병 필요한 게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모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모한테 신호를 보내죠. 저기요, 이모, 저기요, 소주 1병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이모 입장에서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모가 이제 수저 닦고 있었어요. 닦았을 때 우리 수저통에 넣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제 손님이 저쪽 테이블에서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인지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물고기야. 신호를 CPU한테, 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려주죠. 이게 인터럽트입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뭐 수업 시간도 좋고요. 근데 이왕이면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죠.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할 일은 뭐야? 수업하는 거지. 수업하고 애들 또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해주고, 또 무슨 요청 사항 있으면 처리해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종이 울렸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터럽트 신호가 간 겁니다. 저 학생이, 어떤 학생이 언제 나한테 선생님 하고 부를 줄 모르죠. 모르는 상황에서 신호가 딱 들어오면, 왜요? 무슨 일인데? 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아까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하면서 아까 설명하던 데에 이어서 설명을 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 사건, 질문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 아, 이 선생님 특이하시네. 질문을 수업을 설명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1번 학생한테 질문 있어? 없는데요. 2번 학생한테 질문 있는데요. 질문 있어? 없는데요. 3번 학생한테 질문 있냐? 질문 없는데요. 쭉 돌아서 N명의 학생한테 다 물어보고 있네. 그다음에 질문 없다니까 또 수업을 진행해. 그러다가 다시 또 1번부터 물어봐. 야, 질문 있냐? 2번 질문 있냐? 3번 질문 있냐? 4번 질문 있냐? 예, 저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 있다는 하면 대응해주고 다시 설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없고, 그죠? 혹가다 이모가 간혹 이러지.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 우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이모 저기요. 이모한테 인터럽트 걸 건데 저 서비스 요청합니다 하고 말 걸 건데 이모가 일일이 물어봐.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이거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걸 우리가 폴링이란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관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 개념을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의 개념은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그 했던 형태는 폴링이잖아. CPU가 2번 핀의 상태를 읽어. 그래서 있다 그러면 처리하고 없다 그러면 처리 안 하고. 자, 다시 가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처리, 물어봐서 처리, 물어봐서 처리인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너무 천천히 물어본 게 문제였죠. 너무 천천히 물어본 게 2초에 한 번씩 물어본 게 서비스 요청 타임을 놓친 거지. 너무 굉장히 빈번하게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걸 바로 인지했을 텐데 한참 만에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사건 인지를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관찰 폴링에 의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폴링을 해줬어야 되는데 2초에 한 번씩 폴링함으로 인해서 사건 발생한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건 인지를 했던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번 CPU한테요. 2번 핀의 어떤 그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2번 핀의 상태가 변하잖아요. 하이로 변하든 로로 변하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CPU한테 CPU가 뭐 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바로 말 거는 거예요. 지금 CPU가 한참 그 게임하느라고 바빠.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 신경 안 써. 무조건 말 거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일 났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CPU는 사건이 발생하면 인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요 오른쪽 케이스는 빨리 안 물어보면 놓치는 거야. 이건 CPU 잘못이야. 빨리 안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주변에서 CPU님 사건 터졌습니다 하고 바로 보고가 들어오는 거고. 자, 그래서 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메인 프로그램 프롬이 쭉 흘러갈 텐데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인터럽트 신호가 딱 이 타이밍에 들어왔다. 저기요 하고 CPU한테 말 걸었다. 그러면 CPU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쭉 해준 다음에 다시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하면서 했던 쪽으로 복귀해서 쭉 흘러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 페이지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자, 저는 잽싸게 번개처럼 갔다가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왔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교실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응대해 줬어.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 빨리 잘 갔다 와 조심히.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짝꿍이 지우개 가져서 안 줘. 지우개 가져가서 안 줘요. 야야 줘. 그만하 장난 그만하고. 또 이제 선생님 옆에서 민순이가 자꾸 말 걸어요. 수업 도중인데 말 걸어요. 선생님 민재가 자꾸 옆구리 쿡쿡 찔러요. 오만 가지 일들로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다 허용했다가는 선생님이 수업 진행을 못 하겠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짝꿍이 지우개 가서 안 준다거나, 뭐 민순이가 말 건다거나, 옆에 민재가 옆구리 찔리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너네들끼리 해결을 하는 거야. 수업 도중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궁금한 거 질문 있거나 화장실은 우리 어쩔 수 없잖아. 갑자기 가고 싶은 거. 그런 거 두 가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 나머지는 너네들끼리 해결하고 알았지? 하고 선생님이 두 가지만 허용했어. 인터럽트를. CPU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칩 안에 CPU가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 AD 컨버터도 있었고 UART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애들이 들어있는데 UART가 이렇게 말 걸 수 있어요. 데이터 수신됐습니다, 사장님. 데이터 왔는데요. 택배 왔는데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serial.available, serial.available, serial.available 해서 계속 CPU가 데이터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했지. 관찰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수신 완료됐다라는 사건을 인지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야 유아트 택배 온 거 있으면 전화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AD 컨버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100마이크로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AD 컨버전 완료하는데. 그래서 AD 컨버전 스타트. 그러면 AD 컨버터가 북적북적 작업하고 넘겨주면 그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뒤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D 컨버터한테 야 AD 컨버전 해 하고는 CPU는 그동안에 딴 일해. 그러면 언제 데이터 가져오냐? AD 컨버터가 AD 컨버전 완료 인터럽트를 CPU한테 보내면 그때 CPU가 가서 CPU가 읽어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아날로그 리드 한 다음에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거기 대기 타고 있다가 끝나면 넘어가잖아. 그런데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치워버리고 아날로그 AD 컨버전 스타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야 작업 시작해라는 명령을 내리고 CPU는 다음 일 하면 되지. 이거 받아오려고 대기하고 있지 말고 스타트 명령만 내리고 CPU는 다른 일 해요. 다른 일 하다가 이 AD 컨버터가 CPU한테 저기요 사장님 저기요 AD 완료 다 됐습니다. 그럴 때 가서 가져오면 되면 이 구간 동안 AD 컨버전 하는 이 구간 동안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아두이노에서는 AD 컨버터 나한테 말 걸지 마. 유아트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해놨어. 말 걸지 마라 해놨어. 그러면 누가 말 걸 수 있느냐? 2번 핀하고요. 3번 핀. 아두이노 우노는 2번 핀하고 3번 핀만 CPU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2번 핀에서 상태 변화가 생기면 CPU님 저 변했는데요 값이. 또 3번 핀도 CPU님 저 상태가 변했습니다 라고 딱 두 개만 CPU한테 인터럽트 신호 저기요를 날릴 수 있어요. 신호를 저기요 신호를 인터럽트 신호를.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우노 나노 미니 이런 애들은 2번 3번 상태 변화만 가능하고요. 또 뭐 나노 에브리라는 아두이노 보드도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핀이 다 가능하고
메가나 메가 2560 이런 애들은 좀 많아요. 또 듀에라는 아두이노 듀에라는 보드가 있는데 얘는 전 핀에서 다 아두이노한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CPU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얘네들도 불행하게도 AD 컨버전 완료 인터럽트나 UART 수신 완료 인터럽트는 그런 기능을 이 하드웨어 보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있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코드, 요 표현이 조금 나중에 이제 뭐 좀 말을 고쳐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그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함수 가지고는 이 보드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을 살짝 감춰놨다 그럴까? 왜 그랬냐? 왜 감춰 놓은 분위기냐면 이런 다양한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를 이해한다라는 게 일반인들은 어려울 거다. 공연이 복잡해진다. 그냥 핀 상태만 가지고 인터럽트 걸 수 있는 것까지만 교육을 하자.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아두이노 보드 하드웨어는 CPU한테 말을 걸 수 있는 다양한 그 외부 소자들이 있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많이 피하고 2번, 3번 핀만 활용해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두이노 소스 코드 저기 그냥 C 컴파일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지할일에 자 빨간 LED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지할일 하고요. 스위치가 딱 눌리면 CPU한테 저기요 스위치 눌렸는데요? 라고 말을 딱 걸면 바로 인지할 수 있잖아 CPU가. 그럼 처리를 해줘야겠지? 처리가 뭔데? LED 키는 거 키고 끄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코딩하는 페이지로 가볼게요. 냥냥냥냥. 자, 아이고, 이것도 색깔 있는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생각난 김에 고칠게요. 자, 프로그램 코드. 낯선 게 하나 나오네. 어태치 인터럽트. 그다음에 파라메타 3개인데. 자, 뭐냐면 0번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면 0번 인터럽트 신호가 뭐였냐면요. 2번 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0번 인터럽트 신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번 핀의 변화에 의해서 저기요 라는 신호를 1번 인터럽트 신호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다시요. 여기다 0번 인터럽트 신호는 뭐냐면 2번 핀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0번 인터럽트 신호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다가 1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1번 인터럽트 신호는 정의하기를 3번에서 저기요 하고 CPU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1번 인터럽트 신호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자, 그래서 0번 인터럽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2번 핀에 사건 발생했다는 얘기야. 0번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면 버튼 리드 함수를 수행해라. 그러니까 얘가 처리해라는 얘기지. 자, 아까 우리 낚시 물고기 잡는 얘기했죠. 자, 신호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낚싯대를 걷어 올린다. 고기를 잡아서 바늘을 빼서 고기는 통에 담는다. 다시 미끼를 껴서 다시 던져 놓는다. 바다에 던져 놓는다까지가 인터럽트, 고기가 물었을 때 할 행동이죠. 그거를 이제 함수로 구현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2번 핀에서 저기요라고 CPU한테 말을 걸 수 있다 그랬는데, 세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요. 체인지라는 게 있고 뒷페이지 있을 거야. 라이징이 있고 폴링이 있고 그래요. 로라는 것도 있네. 자, 그러면 라이징은 올라가는 거고 폴링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체인지라 했다는 얘기는 2번 핀의 전압이 변하면 부르라는 얘기야. 2번 핀의 전압이, 자, 이 회로대로라면 스위치 안 누르면 평소에 로죠. 그러다가 누르면 하이 되죠. 그러면 라이징이네? 변했네? 그러면 이 함수 돌려라. 자, 스위치 누르고 있다가 뗐어. 폴링이네? 떨어지네? 그러면 변했지. 변하면 이 함수 호출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아, 자, 얘는 지금 루프 함수에서 빨간색 LED는 켰다가 1초 대기, 껐다가 1초 대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뭐가 수행돼? 사전에 등록을 해놨거든. 0번 인터럽트 들어오면 이 함수 호출해.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돼서요. 2번 핀의 2번 핀의 상태 읽어서 녹색 LED에 반영하고 끝나네. 그러면 다시 아까 어디까지 설명했더라? 그래서 이 루프 함수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잠깐 이거 펜 좀 바꾸고요. 제가 뒤에 페이지 넘겨봤더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페이지 또 봐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attach interrupt 하고 여기에 0이라고 쓰거나 1이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드는 change, rising, falling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다가 0번 인터럽트라고 0이라고 썼는데 디지털 핀 to 인터럽트 2번 핀 해놓으면 2번 핀이 몇 번 인터럽트 신호더라? 우리 잘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얘가 0번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얘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넓어져 가고 있는데 한 번만 딱 얘기할게요. 이해 안 되면 패스해도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2번 핀의 상태 변화가 0번 인터럽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몇 번 핀이 0번 인터럽트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약속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알아서 바꿔주겠다는 거야. 너네가 핀 번호만 쓰면 그 핀 번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번호가 몇 번인지를 이 함수가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번호를 직접 쓰기보다는 이렇게 핀 번호 써주고 이 함수 호출해서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거는 체인지가 있고 여기 모드에 체인지, 라이징, 폴링 정도가 있다. 그러면 체인지는 양쪽 다 부르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이로로 갈 때 이때도 호출되고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고 저기요 신호가 이때도 가는 거고 또 이때도 저기요 신호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를 라이징으로 해놓으면 이때만 올라갈 때만 저기요 신호가 발생하는 거고 떨어질 때는 아무 말 안 한다는 뜻이죠. 폴링은 반대일 거고요. 자, 또 뒷페이지 가봅시다. 이건 뭘까? 제가 PPT 만들 때는 뭔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돌려봐라 그 얘기네. 돌려봐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루프 함수에서 디지털 라이트 하이 딜레이 1000, 디지털 라이트 로 딜레이 1000, 디지털 라이트 하이 딜레이 1000 해서 이 프로그램은 향후 이 파란색 점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럽트가 언제 발생했냐? 이 빨간색 라인 이때 인터럽트가 탁 들어왔어. 자, 인터럽트 신호가 안 들어왔다면 얘는 파란색 라인으로 이 박자감으로 하이로 이걸 반복해서 갔을 거야. 근데 인터럽트가 딱 이 시점에 들어왔어. 저기요. 그러면 처리를 해줘야지. 인터럽트 처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이만큼이나 걸렸어. 오, 꽤 걸렸네. 어허. 지금 얘가 자 무슨 얘기냐면 200ml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쉬면서 이제 1000개까지 쉬어야 되는데 200쯤 쉬었을 때 인터럽트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하는데 무려 500ms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복귀했어. 그러면 아까 몇 개까지 쉬었더라? 아까 우리 몇 개까지 쉬었죠? 200개까지 쉬었죠. 그러면 나머지 8개를 다시 쉬어야 되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500ms가 뒤로 밀리죠.
그래서 얘 인생이 인터럽트 들어오기 전에는 파란색 라인처럼 동작할 거였는데 인터럽트를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이만큼 소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얘의 박자감은 이렇게 녹색 패턴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LED는 이 상태에서 켜진 상태를 쭉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딜레이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라이트 하이 한 다음에 그다음 뭐 할까요? 1000개 쉬어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지금 LED 켜져 있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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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99, 200. 아이고, 인터럽트 들어왔네. 인터럽트 처리하는 동안에 지금 LED 켜져 있죠.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아이고 숨차고 다시 와서 몇 개 남았더라? 800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800.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0부터 201, 202, 202, 202, 203, 999, 1000 이렇게 쉬고 그다음 뭐 할까? 로해.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면 원래의 메인 업무의 박자가 틀어져 버리죠. 이거 곤란하네. 그래서 가능한 짧고 빠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처리하는 함수는 ISR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약자고요. 인터럽트 처리해주는 함수, 얘는 가능한 짧게 의미는 뭐야? 결국 빠르게란 얘기입니다. 빨리 끝내게. 자,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자, 뭐 그림 좀 이상해졌네. 예, 자, 아무튼 이건 무시하고요. 자, 하이로 이제 갈 건데 이 시점에서 인터럽트가 딱 발생을 했어. 근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매우 짧게 시간을 소요했다 그러면 바로 복귀해서 201, 202, 203 그래서 살짝 어긋난단 말이야. 살짝. 그래서 메인 업무의 박자에 큰 영향을 안 주도록 인터럽트 처리 함수는 실행 시간이 아주 짧아야 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두이노 이 컴파일러는 지나치게 친절해 가지고요. 인터럽트 처리하는 함수 내에서 딜레이 함수를 쓰면 신텍스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딜레이 함수가 기능을 안 합니다. 지가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참 웃기는 지나치게 친절한 거야. 어머 고객님 실수하신 듯 그러면서 고객님한테 핀잔은 안 주고 그냥 지가 안 해버려. 그런데 이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함수, 이게 밀리 세컨드 단위 지연이잖아요. 얘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지연 함수인데 이 함수는 작동해. 그래서 약간 지연시키는 것 다 뭐 이 프로그래머가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이 함수는 작동을 하는데 딜레이 함수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자, 코드를 바꿨어. 라이징 할 때 2번 핀에서의 인터럽트 신호가, 자, 2번 핀에서의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면 버튼 리드 함수 돌려라. 버튼 리드 함수가 뭘 하냐? LED 상태를 뒤집어서 세이브하고 그걸 출력하네. 제일 처음에 LED는 로로 해놨는데 이게 실행되면 뒤집어서 LED 상태는 하이가 되고 하이 출력. 또 실행되면 하이를 뒤집어서 로 출력. 그래서 이 버튼 리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LED 상태는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상태 반전을 시켜서 출력을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스위치를 딱 눌렀어. 그럼 여기에서 라이징이죠.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돼. 그래서 LED를 켰어. 그래서 뭐 스위치를 놨어. 이 시점에서 인터럽트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스위치를 눌렀어. 그러면 인터럽트 호출이 되죠. 그래서 버튼 리드 함수가 실행돼. 그러면 이 타이밍에 LED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ON 되고요. 이 타이밍에서 OFF 되죠. 또 뗐어. 아무 변화 없어. 눌렀어. 라이징이네. 그러면 여기 다시 이거 실행해. 그랬더니 이번에 ON 되네. 그래서 스위치가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고 또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동작하네요. 여기 그러면 이제 폴링이면 어떻게 될까? 폴링이면 자 스위치를 탁 눌렀어. 반응 안 해.
자, 로로 탁 떨어질 때 이 함수 호출되죠. 이 함수 상태 뒤집어서 반전이네. 제일 처음에 뭐 켜져 있었다면, 꺼져 있었다면 여기서 켜질 거고, 또 눌렀다가 뗄 때 호출되네. 또 눌렀다가 뗄 때 호출되네. 오프, 온,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럽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단연간, 단연간, 이렇게 아두이노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 보면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터럽트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인터럽트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는 많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다양하게 구성을 한다. 조금 뭐랄까 초보를 벗어나서 중급 이상 뭔가 넘어간다. 그럴 때 이제 인터럽트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얼마 배우지 않았는데도 바로 인터럽트 이용해서 뭐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막 이것저것 그 배우는 단계라서 인터럽트를 활용하는 예가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내가 하드웨어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다, 할 것 같다, 그러면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두이노는 인터럽트 기능이 이 보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다양한 파트들이 AD 컨버터나 UART들이 저기요 하고 CPU한테 말을 걸어서 어떤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런데 이제 이 아두이노를 설계한 사람의 철학은 무슨 엑스퍼트 아주 심도 있는 전문가 양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아이디어를 빨리 구현해 내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된 거라,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 인터럽트 소스, 여러 가지 소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좀 안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는 이런 거고,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이런 처리들이 가능하구나. 자, 지금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피부에 잘 안 와 닿겠지만 요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어디서 할까? 아이고,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우고. 제가 어떤 분이 프로그램을 좀 봐달라 해서 요런 걸 하나 짜드린 적이 있는데, 뭐야, 이게 뭐든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면 좋은데, 자, 그냥 상상을 해봐요. 이게 무슨 원통형 어떤 물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걸 회전시킬 거야. 이렇게 회전수하는 이제 물체인데, 그냥 원통이야. 원통, 가스통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를 페인트 칠을 할 건데, 이 원통은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고요. 스프레이 건으로 이렇게 스프레이 페인트 칠하는 걸로 쏘면서 올라가고, 또 쏘면서 내려오고. 물론 요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지.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끝이니까. 그런데 이 물체를 고정시키고 돌리기 위한 무슨 동력 장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사람이 제침에 했어. 그러다가 이걸 기계로 하려고 여기에서 스프레이 건이 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돌고 그래야겠죠. 그러면 자, 뭘 파악해야 되냐면 한 가지만 고민합시다. 자, 시작해서 올라가. 이제 얘는 돌고 쭉 올라가다가 언제 멈추지? 언제 멈추지? 언제 멈출까? 끝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쏘면서 이제 페인트에다 쏘고 있어. 올라가면서 야, 끝 닿냐? 또 쏘면서 닿냐? 닿냐? 위에 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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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모터가 올라가고 있어. 돌리니까. 일정 속도로 좀 올라가면서 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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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다. 그러면 모터 회전 반대로. 또 그러면서 또 내려오면서 닿냐? 닿냐? 여기 밑에 닿냐고 체크해야지. 또 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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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숨차.
아, 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2번 핀에다가 센서를 하나 달아. 여기 3번 핀에 센서를 하나 달아. 그래서 2번 핀에 탁 찍었다 그러면 역회전 해서 쭉 올라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3번 핀의 상태 변화 딱 닿으면 센서가 딱 인지한단 말이죠. 딱 닿으면 바로 또 그 역회전 내려가는 방향으로 회전. 그러면 지 혼자 팅팅팅 오르락내락 계속 할 거 아니야. 매번 안 물어보고 여기 센서 하나 달아서 자 2번이네. 여기 아래에다가 2번 여기다 센서를 하나 달아서 아두이노 2번에 연결해 놨어. 그러면 센서에 딱 감지가 되면 상태 변화가 생기잖아. 그러면 역회전 걸어라.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계속 다 왔냐? 다 왔냐? 다 왔냐? 다 왔냐? 다 왔냐? 아이고 숨차다. 다 왔냐? 다 왔냐? 다 왔냐? 그거 늦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아주 빨리 물어봐야지. 얘는 모터는 돌고 계속 올라가려 하는데 얘가 리미트인데 이미 한계에 왔는데 아이고 늦게 물어봤네. 여기까지 올라왔어. 허공에다가 쏘거나 허공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쏘거나 아니면 뭐 여기 기계적으로 무슨 무리를 주겠죠. 더 이상 못 가는데 막 모터가 잡아 돌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인터럽트는 아무튼 여러 군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인터럽트 관련된 영상 이게 원인가 투인가 이게 한 편인지 두 편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